6. 영국의 럼주와 진, 브랜디와 고급 양주를 양분하는 술은 바로 위스키입니다. 하지만 위스키가 등장하려면 럼에서 진 그리고 위스키까지 이어지는 버라이어티한 영국 술들의 역사를 거쳐야 하죠. 원래 설탕 재배는 스페인 사람들이 흰 대륙을 정복하고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너뜨리고 카리브해를 지배하며 설탕의 종주국이 되죠. 유럽에서 총 대포를 사서 아프리카에 팔고 노예를 산 뒤 이들을 사탕수수 농장에 데려가 설탕을 만들고 이를 유럽에 다시 팔아 총포를 샀죠. 당시 설탕 1kg 가격은 소 한 마리와 맞먹었고 이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사탕수수는 엄청나게 키가 큰 식물인데요. 거기서 소량의 설탕만 추출되어 엄청난 양의 부산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 탓에 부산물들이 발효되자 이를 증류해내어 술로 만들었죠. 이 증류주를 마신 노예들이 소란 피우는 걸 보고 소란을 뜻하는 당시 잉글랜드 서남부 데본 지역방언 럼보연에서 럼이라는 이름이 붙지요. 럼은 설탕 제조의 부산물로 만들어 가격이 매우 저렴하였고 이는 영국 해군과 해적들을 중독시켜 더 나아가 영국의 국민술이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주도로 사탕무에서 설탕 추출하는 방법이 널리 퍼지며 사탕수수 농장은 경쟁력을 잃죠. 그만큼 사탕수수 부산물의 가격도 올라 럼주도 비싸지며 외면받게 되죠. 새로운 독주가 필요했던 영국인들은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증류주 주니에브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네덜란드의 대학 교수가 약용 목적으로 진통 효과가 있던 주니퍼베리를 알코올에 우려낸 약이었는데요. 우리로 치면 말벌주, 뱀술, 인삼주 같은 당금주 형태이죠. 주니퍼베리가 핵심이다 보니 알코올은 값싼 농작물들에서 추출하여 가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에게 필요한 건 알코올이었고 주니퍼베리의 향을 줄여 마시기 시작하죠. 주니에브르의 맨 앞 글자를 따서 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럼주보다 더 저렴한 이 술은 1펜이면 취할 수 있고 2펜이면 죽을 수 있다는 말까지 생겼죠. 너무 저렴하다 보니 너도 나도 마셔. 알코올 중독은 영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매기는 진법이 제정되고 반대로 도수가 낮은 맥주는 세금을 줄여 장려했는데요. 마침 등장하는 맥주 페일 기술로 영국의 현재 국민술은 페일에일 맥주가 되지요. 한때 유행했던 럼과 진은 현재는 거의 칵테일로만 만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법의 등장은 엉뚱한 술을 발전시키죠. 7. 규제가 만들어낸 위스키. 진법이 통과되기 20여 년 전 영국엔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합병된 것이죠. 날씨가 추웠던 스코틀랜드는 옛날부터 독자적으로 보리로 만든 증류주들을 양조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생명유물을 뜻하는 아쿠아비트처럼 스코틀랜드 토착어인 게이로로 위스게바라고 불렀죠. 바로 위스키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진 현대 위스키와는 다른 단순 보리 증류주였습니다. 진처럼 곡식으로 만든 증류주는 과실로 만든 증류주보다 훨씬 풍미가 나빴고 저거품이었죠. 하지만 이를 바꾼 건 영국인들이 만든 진법이었습니다. 진과 더불어 도수가 높은 술로 분류된 위스키에도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인들은 주기적으로 단속 나오는 영국 관리들의 눈을 피해야 했죠.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스페인의 주정강화 와인 세리를 보관하고 버린 오크통을 구해 담은 것이죠. 그런데 오래 사용되었던 오크통에서 서서히 흘러나오는 오크나무의 진액은 위스키의 영롱한 빛깔과 깊은 향을 선사합니다. 보리로 만든 단순한 증류주가 진정한 스카치 위스키로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보리 100%로 만든 이 증류주를 바로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에센셜 오일과 향수의 관계처럼 위스키에도 싱글 몰트 위스키, 여러 가지 싱글 몰트들을 배합한 블렌디드 위스키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발렌타인, 조니 워커, 시바스 리갈 같은 회사는 모두 블렌디드 위스키에 해당하죠. 현재까지도 스카치 위스키는 와인 보관에 사용된 셰리 오크통을 지금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에 선하는 오크향을 셰리향이라고 표현하죠. 참고로 오크통을 만드는 오크나무는 보통 떡갈나무 참나무로 번역되지만 서유럽에만 있는 고유한 참나무의 아종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술들을 타 지역에서 재현해내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심해지는 영국 관리의 단속 탓에 위스키 양조업자들은
험준한 산속으로 들어가 몰래 밀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틀랜드 인구 대부분이 있는 로우랜드에는 위스키 증류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반대로 인구가 희박하고 험준한 북쪽 지역에 위스키 증류소가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네 곳으로 구분하여 현재도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맛의 싱글몰트 위스키들을 만들고 있죠. 먼저 험준한 산맥의 하이랜드는 스코틀랜드에서 로우랜드를 제외한 넓은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역이 넓다 보니 하이랜드 싱글몰트 위스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기 힘듭니다만 후술할 지역들의 특징들을 모두 갖고 있죠. 그런데 하이랜드 중에서 만년설이 녹아 미네랄이 풍부한 스페인강 주변을 스페이사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국 동북부 작은 지역은 스코틀랜드 위스키 증류소의 절반이 모여 있어 가히 스카치 위스키의 중심지와도 같죠. 스페이사이드의 싱글몰트 위스키는 부드럽고 산뜻한 과일향이 특징으로 위스키들을 블렌딩할 때 꼭 필수적이죠. 발렌타인, 조니워커, 시바스리갈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들의 핵심 증류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 증류소 글렌피딕도 싱글몰트로는 드물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죠. 스페이사이드와 더불어 핵심적인 위스키 생산지는 아일라섬입니다. 아일라섬의 위스키는 강한 바다향과 피트향이 특징인데요. 토탄이라고 불리는 이 피트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만이 나는 석탄이 되다가 마른 저거품의 이끼덩어리입니다. 이를 태워 위스키를 증류하면 그 향이 위스키에 배어드는데요. 이 향은 상당히 특이하여 호불호가 명확히 갈립니다. 그 향은 약국에서 파는 정로환 냄새와 같은데, 정로환의 성분 또한 크레오소트 즉 나무를 태워 만든 목초 액성분이니 아마 가장 비슷한 향일 것입니다. 정로환 나는 술 가능하실까요? 하지만 이 피트향은 동남아 향신료의 고수처럼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 향만 찾습니다. 토탄향에 길들여진 위스키 매니아들은 피트향이 없다면 위스키가 아니다 라고까지 하죠. 이외에도 바위투성이 섬 캠벨타운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바닐라 향과 과일향으로 유명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쇠퇴했습니다. 위스키를 마실 때 이 지역들의 특징과 향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위스키를 난다는 말은 들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선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들을 만나보고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생겼던 충격과 공포의 금주법을 다루며 데킬라를 만날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